반갑습니다. 왕정군의 아름다운 초대 시간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초대받고 오셨네요.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들어가실 때는 이러고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게 해주시는 분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군데요? 예. 구단 김남수 선생님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이분께는 우리가 들을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 60분 동안 말씀을 듣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모셔가지고 또 60분 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죠? 네.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올 때는 박수가 요 정도로 끝났는데 선생님 나오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왕 선생님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예. 나비 넥타이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네, 더 젊어 보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입고 왔는데 내가 생각해도 조금 젊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나비 넥타이 하시니까 한 몇 년 젊어 보이는가 하면 네. 보통 우리가 젊어 보이면 한 5년 젊어 보인다, 10년 젊어 보인다 하잖아요. 한 30년 젊어 보이세요. 그런데 이 답을 어떻게 해야죠? 어떤 보답으로 해드려야 돼요? 업어줘야 돼요. 내가 업을 수 있는데. 예, 진짜요? 업을 수 있지. 우리가 한 번씩 안아보기로 해요. 업어볼까? 한번 제가 선생님 먼저 한번 안아보고 아이고.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나도 나 선생님 저 업어줘야지. 한번 그래 업어봐. 근데 선생님한테 어필 우와 선생님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오늘 기대되죠? 저도 사실 기대가 커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주로 침뜸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침뜸에 대해서 또 관심 갖고 계시는 분. 원래 이분은 이제 외과 의사신데 요즘 대체의학자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전홍준 박사님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세 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선생님이 침뜸 얘기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박사님은 침뜸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검증도 한번 해 주실 것 같네요. 자, 제가 선생님이 젊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지금 만일 70대 같으면 30년 젊어 보이면은 40대로 보여요. 올해 연세가 서양에서는 낳은 날로부터를 세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는 94살입니다. 94. 예. 이야. 근데 94세신데도 우리나라 나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살 더 먹은 게 억울하신 거예요, 지금. 93이면 좋겠죠. 그러죠. 네. 주로 침뜸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도 자신에게 막 침도 놓고 뜸도 뜨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게 뜸자리입니다. 이게 날마다 이렇게 오늘 어디? 목욕 오면서 여기, 딱 여기, 벗겼죠. 여기. 예,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쁘게 젊게 뵈려고 좀, 예. 목욕 오면서 딱 떨어졌습니다 지금.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뜹니다. 주로 어디 뜨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뜸은 어디 뜨시는 거예요? 이 다리의 양쪽 다리에 팔에 예. 배 하나, 예. 배꼽 아래 가서 둘, 아. 예, 또 등에 가서 네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에 가서 하나. 머리에도? 예, 이거는 이제 병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다 떠도 좋은데 예. 이제 못 뜨면 자기 손으로만 뜨려면은 이 다리하고 팔하고 배꼽 위에 하나만 떠도 됩니다. 그것만 떠도 그 다음 날부터 피로를 모르고 아무리 일 많이 해도 그 다음 날 일어나는데 괜찮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우리 전홍준 박사님은 원래 외과 의사신데 지금 이제 대체의학자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침이나 뜸 쪽에 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요? 저는 이제 광주 기독병원에서 이제 외과 수련을 받았는데요. 예. 이제 1982년에 이제 외과 전문의가 된 후로 예. 외과 의사니까 뭐 이제 수술하고 요즘 보통 의사들처럼 이제 항암제 쓰고 뭐 이런 이제 의사죠. 예.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제가 그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이제 그 만성 통증 이런 환자들에게 침이나 뜸이나 또는 그 수치료, 마사지, 뭐 단식 또는 그 명상 우리 현대 서양 의학하고는 좀 생소한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예. 제가 아주 그 좀 뭐랄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 이른바 대체의학이라고 그래서 불리우는.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말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서양의학이 아닌 다른 주변부 의학을 다 모아서 하나의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용어로서 대체의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대체의학은 우리 이 한국에는 우리 동양의학이라든가 전통의학은 우리에게 중심의학이기 때문에 대체의학이라는 말은 그 맞지가 않고요. 전인치유의학이다.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 전체성의학이다. 전인치유의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현대의학에서도 침이나 뜸은 권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양방과 한방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료 제도가 좀 이렇게 서로 병존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갈등과 대립 구조 속에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뿐이 없습니다. 한국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뿐이 없어요. 한국뿐이 없어요? 예, 예, 예. 그 사실 이거 돌이켜 보면은 과거 그 일제가 이 우리 조선을 강점했을 때 식민지 정책으로서 과거에 우리의 그 전통의학이라든가 우리 이제 과거의 한의학은 우리의 정통의학이었으니까 그것을 말살시키고 이 서양의학을 강요하면서 일테면 천황폐하가 조선의 신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와 같은 그 식민지 정책으로서 서양의학을 강요하면서 우리의 이제 전통의학을 폐지했는데 그러한 왜곡된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청산되지 못한 게 의료 제도가 이렇게 양분화된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식민지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 박사님 생각에 침이나 뜸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 선생님 하고 계시겠네요. 예, 저는 그 침뜸이 그 의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채택돼야 되고 앞으로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안과 질환이라든가 또는 탈모라든가 또는 만성 간 또는 신장 질환 여러 가지 관절염 이런 것들이 침뜸에 의해서 현대 서양 의학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침구학이 정말 한의사냐 또는 의사냐 그런 걸 떠나서 꼭 이 의학의 그 중요한 방법으로 채택돼야 되고 함께 연구돼야 되고 또 그것은 꼭 제도 의사들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배워가지고 생활의학 아주 쉬운 거니까 쉽게 해서 다 통용하면은 아주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뜸, 예. 그 유명한 동의보감 저술한 허준 선생님 호가 뭔지 아세요 혹시? 허준 선생님 호가 구암이에요. 구암. 우리 김남수 선생님 호는 뭔지 아세요? 구당. 예? 선생님 그 혹시 맥이 통하는 거예요? 허준 선생님하고? 제 다른 거예요? 구당이라고 한 거는요. 저 환자분들이 우리 집을 찾기 위해서 예. 뜸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뜸집. 그러면 뜸구자가 구하고 집당자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예. 구당이고 예. 우리 집 이름이 뜸집 그게 바로 구당이라는 제 호가 자동적으로 돼버린 겁니다. 아 구자가 예. 뜸 구자예요? 예, 그럼 뜸구자 뜸- 집당자. 집당자 뜸집이다. 예, 아 예. 저는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죠. 예 아주 간단하네요. 근데 선생님 뜸이란 게 뭐예요? 뜸. 뜸이라는 건 이제 그 하나의 병 고치는 데 쓰는 건데 예. 쑥으로 해서 저 가벼운 화상을 입힙니다. 예. 쑥으로 뜨는 이유는 가장 물질 중에 안 뜨거운 물질이 쑥이기 때문에
쑥으로 하고 적은 불로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 화상을 입히는 게 바로 지금 뜨고 있는 뜸입니다. 여러분들이 뜨시더라도 크게 안 떠도 됩니다. 쌀 반알만큼 쑥에서 이제 3년 묵은 쑥으로 이제 그렇게 예. 뜹니다. 네. 왜 뜸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해 봤는데 즉 고름 만드는 법입니다. 그게. 그 원리란 것이 예. 고름 만드는 거. 뜸이라는 예. 고름? 알았었어요 그런 얘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예, 그냥 그 다 부분을 모르죠. 뜨겁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기를 모아준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고름 만들어내는 요법이 바로 뜸입니다. 그럼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고름을 예.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 뜨면 고름이 나오잖아요. 안에서 고름이 안에 생기겠죠. 예, 그 딱지를 까만 딱지를 이렇게 띄고 보면은 예. 그 밑에 가서 노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게 있는데 바로 그걸 뜸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단백질이 또 흰자질 아닙니까? 예. 근데 뜸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노랗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단백질이다. 이종 단백질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고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그게? 우리가 빨아 들어가게. 예. 그게 바로 그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건 양인사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볼 때 그렇게 그런 거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는. 예. 예. 알았죠, 뜸은 이제? 뜸은 고름 만드는 것이다. 예. 그러면 침은요, 선생님? 침. 침은 이제 금속으로 만든 척고챙이죠. 예. 새 금속이래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전기가 즉 우리가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게 음전과 양전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전기가 전달되는 게 쇠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침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는 금속으로 만든 척고챙이래야만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침도 그런데- 선생님 굵은 침, 가는 침, 긴 예. 침, 짧은 침. 예. 그죠? 바로 어떤 원리가 이제 바로 작용- 그 이제 바로 이제 그 침의 이제 핵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옛날에는 큰 침으로 놓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머리카락 같은 가는 침으로 놓습니다. 옛날에도 알았습니다. 큰 침이 안 좋은 줄을 알고 가는 침이 좋은 줄을 알았지만은 왜 그러면 좋은 줄 알면서 그걸 안 썼나? 침이 없었어요. 옛날에 침 만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큰 침을 썼는데 혹 침 넣는 사람이 가는 침 하나를 가지면 닳아질까봐 쓰지도 못해. 예, 그래서 그거 잘 놔주지도 않고 아끼고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가는 침 하나 얻으면 그렇게 썼습니다. 침술이라고 그러죠. 예, 침수. 침술. 그러면 손재주를 부린다. 약술이란 말은 없잖아요. 약은 저울로 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침술은 손재주를 부려가지고 깊이 찌를 거, 얕이 찌를 거, 아프게 올 거, 안 아프게 올 거, 꽂아놓고 금방 뽑는 거, 그것이 바로 손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술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침은 영원히 쇠가이면 안 됩니다. 쇠로 한다. 예. 침은 쇠라야 된다. 예. 대나무 침은 안 된다. 예, 그죠? 큰거 아니라도 대나무는 된다, 안 된다. 이제. 반드시 쇠라야 된다. 예, 큰 침이 아니라 그다음에 된다. 굵지 않아도 관계없다. 예. 가는 것도 문제없다. 예. 가늘면 안 아프잖아요. 그죠? 아, 예, 안 아프죠. 안 그럼 아프죠. 침을 예. 혈관에 놓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근육에 꽂는 거예요? 어디 꽂는 거예요? 그 침을? 이게 바로 이제 침 자리가 있습니다. 침자리가, 예. 자리가 있는데 그 가령 호남선, 경부선 뭐 그러듯이 예, 그렇죠. 선이 예.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역과 같은 게 침자리라고 그러죠. 경혈이라고 그러죠. 그 자리에다가 찔러야 효과는 분명히 잘 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광주로 오려면 서울에서 광주 오려면 어디서 어떤 역에서 내려야 됩니까? 무슨 선을 타고 예. 호남선 타고 와가지고 광주역에서 내려야 광주 여기를 들어올 수 그렇죠. 있죠. 예. 뭐 성령에서도 여기 들어올 예, 수 있죠. 예. 뭐 저기 장성에서 내려서 올 수 예. 있습니다만은 광주역에서 내려야만 제일 효과가 빨리 이제 제대로 찾아오는 거죠. 예. 그와 같이 침자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찔러도 전기는 통합니다. 통하지만은 여기 이제 장성에서 내리면 한참 시간 걸려야 오잖아요. 광주에서 내릴 뻔하면 그럴 때. 근데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침뜸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광주 시민들 많이 오셨는데
야, 저 선생님한테 침 한 방 맞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표정이신 분이. 그죠?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일단 여론조사. 오늘 침이나 뜸 한번 내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무작위로 그냥 모시는 것보다는 예. 예를 들면 뭐 허리가 안 예, 좋으신 예. 분, 뭐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그걸 정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그럼 맨 처음에 한번 나는 뭐 디스크가 안 좋다거나 예. 그런 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뭐. 자 그러면 허리 안 좋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허리 안 예? 아우 저기 나와 계신 분이 계셔서 이 허리 안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허리 안 좋으신 분을 예. 같이 근데 가시면 서양의학하고 우리 이제 동양의학이 이렇게 구분해 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의학은 하나예요. 예, 병 고치는데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아픈 거 없애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게 하나예요. 그리고 서양의학, 동양의학 그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예. 지금 전 박사도 말한 바 같이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그거 없애야 돼요. 예. 높일까요? 일로 올라오세요. 어디 사시는지 여쭤 어디 사세요? 영봉동이요. 영봉동, 영봉동. 지금 그런 거 안 좋으신 데는 어디예요? 이라고 그랬잖아. 허리가 어떻게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아요? 허리가 많이 안 좋고 예. 머리를 많이 흔들고 무엇을 들면 어깨를 흔들흔들해요. 안 들면 괜찮하고. 흔드는 거가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아니라고 아니야 만약 아니야 하는 분 있고요. 예. 또 아닌 거 가지고도 마냥 맞아 예. 이렇게 맞아 그런 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마냥 아닌 것도 옳다고 좋은 것 맞은 것도 아니라고 자꾸 그러신 겁니까? 아니 무단시 흔들려요. 아 이렇게 흔들어요? 아, 뇌 수술 한번 마냥 받으신 적이 아니랍니다, 있다면서요? 마냥 아. 마냥 그렇다고 흔듭니다. 뇌 수술 마냥 맞아요 저. 한번 받으셨대요. 예. 그래서 이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맥도 보고 얼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은 이제 모든 이제 엑스레이라든가 뭐 피검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찰을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이 침구약은 그런 게 아니고 보는 진찰, 듣는 진찰, 말로는 진찰, 만지는 진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병이다 할 때 이제 침을 놓는 거거든요. 허리가 아픈 거는 뼈 마디거든요. 그래서 뼈 마디는 어디든지 다 삘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허리도 삐끗한 선생님 겁니다. 부탁 말씀. 예. 방송이니까 노출은 최소화합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노출 가지고 이 얘기인데 예. 지금 아픈 그- 거 없애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어쨌든 방송이니까 노출은 좀 최소화.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침 놓으실 거예요? 예, 요 이제 뜸짜리를 정하는 뜸짜리. 겁니다. 뜸을 뜸짜리. 뜻인데요. 예. 그러면 뜸짜리. 이제 양반이 지금 디스크라고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병명이 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동양의학인 침구의학에서는 이게 하나의 삐인 거예요. 삔 그래서 거. 아, 그래서 삔 거죠. 삐었는데 이게 지금 4과 5 그 사이 허리뼈를 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니야 이제 맞아 이제 그거는 머리는 오신다고? 여기를 지금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 머리에도. 예. 혹시 좀- 마냥 아닌 것도 예. 이제 뭐 옳다고 마냥 그러는 예. 거잖아요. 혹시 불안하진 않죠? 안 불안하시죠? 난 몰라 하고 누워 계세요 지금. 선생님 뜸 같은 거 뜨면 금방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 금방 이 나와요? 침은 그 금방 효과가 나죠. 아 그래요? 예. 금방 하면 좋아지는 거 봤으면 좋겠네 진짜. 예, 한번 보십시다. 예. 지금 다리가 어떤 쪽이 더 많이 저렸어요? 다리가 어느 쪽이 많이 저리냐고. 다리가. 예. 여기 오른발이요. 예, 오른- 오른다리가 그러죠. 오른다리. 반드시 한쪽이 더 허리가 아프면 한쪽이 더 안 좋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거는 허리 때문에 지금 놓는 거거든요. 우리 인체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떨어진 데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예. 아우 나도 선생님한테 침 한 번 맞아봤습니다. 아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원래 선생님한테 침 맞으려면 새벽 2시에 줄 서고. 지금 여기 저 객석에서 저한테 막 사인 보내는 분이 지금 한 100분이 계시거든요. 다음에 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무튼 참 좀 많이 해드리면 참 좋은데 안타깝네요.
자, 머리에도 예, 영화 마냥 맞다고 맞아 예.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못 하게 하려고요. 맞아 하는 건 예. 못 하게 하려고. 선생님 다 된 거예요? 아 틀린 것도 예. 다 났어요? 틀린 것도 자꾸 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럼 몇 분간 여기 계시면 한 5분 내지 10분 네, 계세요? 5분에서 이제 보통 한 15분까지 듭니다만은 예. 이건 이제 5분만 두십시다. 5분. 네, 또 우리 가서 얘기하다가 예. 5분 있다 올게요. 좀 누워 계세요. 예. 예. 객석에서는 또 맞고 싶어 1분 만에 내리고 또 넣자는데 지금 근데 5분은 계셔야 효과가 있다니까 5분 최소화할게요. 이제 선생님 개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예. 광주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예. 태생은 예. 여기 하남면 광산군 하남면 예. 안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셔가지고 예. 태어나서 살기는 장성에서 살았고, 예. 장성에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삽니다. 어. 네, 내 태생이 광산군 하남면 안정리예요. 예. 예. 그럼 몇 살 때부터 침을 지금 제가 사실은 11살 때부터 이제 알고 우리 선친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알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그때 듣기 싫은 거는 쟁이란 말. 쟁이란 말 이제 침쟁이? 그 앞에서 앞에서는 침쟁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반드시 침쟁이 앞에서는 그런 말 않고 벌써 딱 안 배우면은 침쟁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렸을 때 되게 이제 기분이 나빠서 제가 전혀 아는 채 허지를 안 했죠. 그러나 이제 사람한테 필요하다는 거는 왜 하냐. 가끔 노인들이 오십니다. 예.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제 한 3일쯤 오시고 그때는 다시 오셔가지고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됐다고. 그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걸 한 사흘쯤 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걸 볼 때 이건 아픈 사람한테는 저렇게 필요한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했었다는 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다른 거였죠. 예. 어쨌든 11살 때부터 이제 예. 아버지께 침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침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참 용하다. 예. 이런 소문은 언제부터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제가 43년 예. 이걸 저거 했는데 예. 그건 이제 뭐 시험제가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서장이 예. 그거를 이제 그 지역에 잘한다 이제 이런 소문이 나고 예. 그러면은 추천을 합니다. 예. 추천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분한테는 그런 예. 이제 면허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총독부 즉 일본 사람 예. 일본 사람들이 그 증명을 해준 거지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그때 무슨 증명을? 예. 그래서 침사 자격, 침구사, 예. 침구사인데 그 뒤에 이제 구사 면허니 침사 면허니는 일본에서 따로 이제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예.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줬다고 해서 그게 별로 필요도 없었어요. 별로 필요를 느끼지를 않았어요, 면허를. 다 있으나 없으나 누구든지 다 의사도 그때는 다 할 수 하긴 있고. 그때는 꼭 면허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예, 그죠? 예. 우리나라 의사라고 그러면은 그때 의사들은 다 침 알았어요. 예. 네, 침 알고 한약도 다 알고 그랬죠. 그런 분들한테 면허를 줬으니까 예. 의사 면허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뭐 침 가지고 그렇게 면허가 필요로 생각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뜸 같은 거는 다 할 수 있고 침 오는 사람도 또 그걸 예. 다 알고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오늘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다 면허 다 받아놓는 건데. 그래. 아니 이제 그럴 이제 그죠? 글쎄요 그럴 줄 알았으면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그죠? 몰라요. 네,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친구 사오면은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 다 침자리가 뜸자리입니다. 그 똑같은 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침자리에다가 뜸을 하는 거지 다른 데가 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뜨고 침 좀 맞고 하게 해줘요 좀. 신구사지도 한국통하여 국민건강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내가 늙었다고 지금 못 옵니까? 이 치면 이제 그 연령이 없어요. 직업에 뭐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없어요. 길에 가다가 쓰러진 사람 있으면 쓰러진 사람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예, 그와 같이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걸 없어진 게 저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 보고도 네가 해 먹든 안 해 먹든 알아놓더라. 나중에 네 자식한테 물려줘라. 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 집안 때 뭐 조카니 지금 솔년이 지금 다 공부는 하고 알아는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장 의학 중에서 제일 부작용이 없는 게 침뜸이다. 다 됐어요? 다 신발 신으시고 그러면 어디? 감사합니다. 어디? 일단 허리가 지금 허리를 주로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허리 쪽을 지금 치료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지금 어쩜 시원한 느낌이에요? 아유 기분도 좋고 그러죠. 다 다 낫지는 나은 것 않았어. 같네요.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요리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 다 꼭 고치려면 집에서 떠야 돼요, 그 자리. 예. 뜸자리 자, 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예. 우리가 자세를 한번 봅시다. 왜냐면 불편하면 걸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꼿꼿하게 잘 걸으시는지. 자, 조리 한번 조리 걸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조리. 자, 가세요. 예, 가세요. 거기 가세요. 쭉 가세요. 예, 아니 꼿꼿하게 가봐요. 꼿꼿하게 어디? 예.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이제 하나도 안 나서서 나라도 미안하니까 이렇게 다 안 해요. 나서겠네. 아무리 그래도 자 치료비 내야지. 예? 아무튼 참 좋으시니까 보기 좋고. 예. 지금 계속 다음 분이 지금 뭐 에이 내가 안 돼. 내가 맞아야지. 예? 다음에 날 받아가지고요. 예. 한 번에 싹 이제 해드릴 날 만들어야 그러게요.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 선생님이 이 지역 출신이잖아요. 고향에는 일부러 한번 와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한번 예, 그렇게 뭐 우리 왕 선생님 이제 예. 이렇게 하시니까 약속하시고. 꼭 예. 이왕이한테 감사 주세요. 예. 자, 다시 이제 선생님 얘기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11살 때부터 침을 배워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한테 놓기 시작하고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29살인가 그때부터 서울로 올라가셨죠. 예. 왜 가신 거예요, 서울은? 이제 여기 있었죠. 예? 예. 여기 있다가 예. 여기서 이제 살다가 쭉 하시다가, 예. 서울에 올라간 거는 이제 한 6.25 후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아, 1950년대에 올라가셨군요. 그 전에는 왔다 갔다만 했고 예. 서울에 왔다 갔다만 했고 아주 서울로 올라간 거는 이제 그때 올라가셨어요. 이제 6.25 후에 이제 예. 그러면 서울 올라가서 예. 그게 이제 지방 계시다가 서울로 이제 예. 1950년대에 올라가셨다고 예.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활동하십니까? 낯설은 데 가가지고 그게 잘 되시던가요? 그런데 이제 6.25 후에 예. 가장 이제 그 제후받은 사람이 침노는 사람이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약이 없고 의사도 이제 그때는 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가장 이 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 없고 6.25 후에 전부 판자촌 뭐 이제 달동네 그러지 지금은 달동네 그러지만은 그 가난한 분들이 아픈데 돈은 없지 치료는 해야지 병원에도 갈 수 없지 그러면은 저는 뜸자리를 잡아드렸거든요. 예. 뜸자리 잡아주면서 언제까지 쓰다가 이제 안 나서만 오고 그런 말을 해서 이제 그렇게 자리 보내드리면은 안 옵니다 그분은. 그분은 안 오니까 내가 나은지 안 나온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와요. 와가지고 어떤 때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와서 뜸자리 잡아가지고 와서 떠서 나서서 나도 뜸자리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자동적으로 뜸집인 거죠. 뜸집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서울로 진출하셔가지고 중앙무대에서 이제 또 이제 침술 활동을 펼치시는데 예. 어떤 거 가지고 그렇게 용하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막 소문 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전국으로. 용하다고 하는 거는 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호랭이 없는 골짜기 옛날 어른들 얘기가 호랭이 없는 골짜기에는 산골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그런 말을 예. 저는 들었어요. 오죽 침 놓는 사람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잘한다고 에휴, 말하겠느냐. 선생님. 예, 실지가 그런 거 그렇게 같아요. 말씀하시지 말고. 실지가. 예. 그리고 갖다가 여러분들 아니, 갖다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를 하나 들어줘요. 예를 들면 너무너무 중요한 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이런 일이 막 소문이 입소문이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당장 전국에 1960년대부터 막 용하다는 소문 난 거 아니에요. 그런 일화 같은 거 한두 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자인데 왜 이렇게 분명히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얘기 좀 그런데 대통령도 여러 대통령을 내가 다 치료를 해드리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책에도 그냥 글로 써버리고 다른 분들이 알아가지고 얘기한 예. 겁니다. 저는 의료인은 반드시 환자의 그 비밀을 지켜주게 돼 있어요. 아픈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법으로 돼 있습니다. 말 안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대통령 중에서 자꾸 나를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예. 저러더러 한 번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왕 선생님도 지금 그런 말을 하시는데 나보고 한 번쯤 오시냐고 그러고 만나면 그래요. 진짜로 한 번씩만 맞고 나왔어요. 한번 그냥 맞고? 대통령 되시기 전에 팔이 이제 다쳐가지고 아픈데 대통령 되려니까 많은 사람 만나서 악수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안 보이니까 자꾸 그냥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흔드니까. 그걸 기계이지만은 아프다 말도 못했었는데 그럴 때 할수 없이 못 견뎌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가서 저 어떻게 침 한 방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러더러 한 번 이제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재수가 조금 좋은 사람이고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대통령 후보한테 그냥 한 번에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한 번쯤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냥만 복입니까? 내 복입니까? 둘이 다 복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두분 다. 예.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치료한 거는 저밖에 없답니다. 아, 진무 씨가 직접. 그냥 막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침 조깅 하는데 이 비장근이 파열이 돼가지고 새벽에 그 다음날 이제 반드시 외국의 대통령이 오는데 그분을 만나봐야 되는데 그게 큰일이 났죠.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경원들도 모르게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대통령하고 주치하고 비서실장 하나 오고 네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주치께서 전부 그냥만 병력이라든가 그 아픈 병을 전부 다 이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다고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고 약은 어떻게 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것도 침 한 번 맞고 나서 버렸어요. 한 번쯤 맞네요. 그러니 그냥 바로에서는 놔두고 한 번쯤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 복 많은 사람인가 그분이 그렇게 복이 많아서 그냥 한 번쯤에 그렇게 낫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선생님 나보고 침이란 게 진짜 그 중요한 자리 딱 필요한 자리 그죠? 예. 그 정확하게 딱 그 침을 놔주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리도 저거지만은 병을 알아야 돼요. 예, 병을 알고 알아야 돼. 예. 예. 지금 저 우리 박사님들 지금까지 그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게 가장 지금은 침 놓는 사람이 참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침 놓는 사람이 병을 다 알아야 어디 침 놓을 것도 알고 무슨 병이라는 거 알아야 침을 놓을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그냥 찌르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분들 기미가 많은 분이요. 그 뭐 어른들은 그러대 아이 뺑기를 이렇게 그냥 많이 칠해 가지고 왔다고. 뺑기를 조금 진하게 칠해 버리면 하나도 그 기미 안 보여요. 그러죠. 아 근데 기미를 또 봐야 선생님은 그게 그러죠. 그게 이제 아, 그런 그래서- 거가 나타나는 거 그러네. 가지고서 이제 병원할 때는, 예. 봐서 어떤 어디에 타진이 난 거라는 걸 알거든요. 또 이제 만져보는 거, 지금 맥 만지는 거요. 혈압 높은 분이 혈압 강화제 먹고 하면 맥 하나도 안 나와요. 조금 세게 먹으면 오히려 맥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 맥 봐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그런 거를 다 지금 이제 진찰을 다 이제 해가지고 오거든요. 예. 실제 어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 놓는 사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병원에서 다 환자들이 자기 병 다 알아요 이제. 병원에서 진찰해가지고 다 무슨 병 어디가 나쁘다는 걸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는 치료를 해주는데 참 편해졌죠. 예. 그래서 빨리 해야 한다는 게 저는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빨리 의사들이 해야 되고 이건 같이 전부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선진찰 현대의학이 꼭 해야 돼요. 선진찰을 한 다음에 병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침도 오고 뜸도 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를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보세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체력으로 보면은 하루 종일 보셔도 돼요, 지금. 94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냥 내 체력 때문에 못 보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보통 한 몇 명까지? 제가 하루 50명을 치료하는데 50명. 50명을 치료하면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에 점심 먹고 또 5시까지 하는 게 11시간을 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서서 50명을 치료하는데 어디 그 사람 말입니까? 또 끝나고 나면 뭐 강의해라. 저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뭐 12시 안에 잔 적이 없지. 주무시는 건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러면? 자는 거 그렇죠. 자는 거 자꾸 규칙적으로 많이 자야 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안 자도 돼요. 늙은 사람은 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고. 하루에 3시간 주무세요? 예. 그러면 1시간 반 잘 때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그럼 어젯밤에는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예? 어젯밤, 어제 여기 방송국 오늘 출연하기 전에 어젯밤. 어제는 이제 12시, 1시 반 됐어요. 여기 왔습니다. 예. 그 아침에 또 이제 5시에 일어나서 목욕 가자고 그래서 목욕 갔다가 그러니까 몇 시간 잤겠어요? 사실은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뜸 하나 이제 하고 저는 바카스 하나도 저는 안 먹어요. 약이라고는 전혀 안 먹고. 아, 약안 이렇게 해서 드세요? 예, 전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약이라는 게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예. 우리 오장육부 제약공장입니다. 우리 오장육부에서 자기 몸에 필요한 건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서 우리 몸통이 약 창고죠.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약 창고 아닙니까? 약 창고에다가 이제 저장해 놓고 혹 모질되면은 약을 갖다가 뭐가 모질했나 의사들이 약 처방하고 진찰해서 적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은 뭐가 모질하니까 요거 먹으면 낫는다. 그거 먹으면 낫죠. 그렇게 건강하신 선생님도 예. 80대 때 선생님도 몸이 안 좋으실 때가 있었다면서요? 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한 10년 만에 예. 보통 10년 조금 넘으면은 되게 몸살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몸살이 날 때는요, 이 다리를 그냥 양쪽에 잡아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아픕니다. 예, 한 10년에 한 번쯤 아픈 데가 아프세요? 없지. 예.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자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하루나 이틀 이제 그냥 쉬어버리면 또 괜찮고. 지금도 요즘에는 이제 늙었다는 거를 제가 자꾸 느껴. 아, 나 늙었어. 분명히 늙었어.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끝나고 5시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조금 이렇게 앉으면서 아, 내가 이제 늙었는가 봐. 그런 얘기 하는 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늙었나 봐. 예, 예. 지금 예, 그러세요? 늙었는가 봐.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그러는데. 70대 한 75, 60세 되시면 나 늙어가지고 이러면 그분들 보면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 젊은이들 보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다 똑같이 안 앓고 살 수 있거든요. 우리도 94세쯤 되면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이렇게.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아니, 와닿네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제 그걸 아마 제 말이 거짓말인가를 느낄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제가 모르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한번 거짓말 한번 해보겠어요. 예. 전혀 아니잖아요. 오늘 죽을지 뭐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예? 내가 근데 지금 선생님, 100살까지 예. 100살까지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는 100살까지는 자신 있으시죠? 100살까지 적어도 이렇게 100살까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건 말을 하거든요. 예. 그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걸 말하지 내가 100살까지 사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100살까지 이렇게 일하면은 사람들이 저 늙은이 왜 저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세상이 다 알게 이제 뜸밖에 안 한다는 걸 아니까 예. 뜸만 하는데 저렇게 건강하대. 그럼 뜸이 좋기는 좋은가 봐.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하는 얘기고. 예. 그래서 100살까지 이제 일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80대이실 때 심근경색이 한번 왔어요. 예. 이제 진단이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났는데 사실은 뭐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압니까? 병원에서 이제 병이 나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쇼크 요즘 말로는 쉽게 그렇게 말이죠. 충격. 예. 충격을 받는 게 꼭 나쁜 것만 충격이 아니에요. 너무 즐거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산소를 40일까지 였습니다. 메디컬 센터에서. 예. 그리고 6개월을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영 아픈 기가 안 없어져요. 심장 아픈 기가. 그래서 사흘 만에 제가 혼수됐다가 사흘 만에 깨났거든요.
이제 식구들더라고 그랬어요. 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뭔가 하다 가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참 인생으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대로 죽기는 너무 참 허무하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나는 세상에 남겨놓고 한다. 침으로 해서 화상 치료하는 거, 뜸으로 해서 병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떠서 이제 좋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남겨놨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가지고 선생님 말씀 진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한 10번 정도 하면 딱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한 번 모시기로 하고 오늘 이제 질문 지금 한두 개만 더 드릴게요. 예. 선생님은 남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 근데 내 몸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죠. 스스로 선생님 몸을 돌아보시면 내 기관에서는 예. 이렇게 몸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어떤 부분이 나는 가장 좀 강하고 이런 폐, 뭐 간,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부분이 참 건강하고 어떤 부분이 내 몸에서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알고 계세요. 이게 누구나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거든요. 예. 똑같이 태어난데 잘못해가지고 그래요. 잘못해가지고. 아, 그렇죠. 관리를 잘 못한 예, 거죠. 관리 예, 잘못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동양의학, 이 칭부의학의 학문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중국에서 황제내경입니다. 예. 그 황제내경에 사람은 누구나 다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데 왜 50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있나? 예.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섭생을 잘못해서 그럽니다. 섭생. 그랬어요. 예. 섭생.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요즘에도 독감이 이제 유행될 때 나도 감기 와요. 근데 코를 한참 풀다가 이제 그냥 코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야 하잖아요. 근데 한참 풀다가 이제 환자를 이렇게 보면은 환자가 저한테 이 지병도 못 고치면서 이 그럴 수 지병도 있죠. 못 고치면서 딱 그런 것 같은 생각.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인은 아파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제가 늘 내 주장합니다. 관리가 중요하다. 예. 제가 박사님 오늘 저 선생님 만나서 쭉 지금까지 얘기 나누시면서 느끼신 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우선 참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예. 그 이렇게 연세가 뭐 인제 늙었나 보다 이러시는데요, 뭐. 이렇게 건강하시고 지금도 하루에 50명의 환자를 이렇게 보신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구당 선생님을 이제 그 뵈면서 좀 전국에서 구름대처럼 많은 환자들이 새벽부터 오는 걸 보고 참 놀랍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물론 침뜸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뛰어나고 또 그동안에 구당 선생님이 오랜 동안에 그 하신 그 경륜과 그 의술도 뛰어나지만은 구당 선생님께 침뜸을 치료를 받으면은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환자의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하는데 크게 관여한다. 저는 좀 그렇게도 보입니다. 아마 50% 이상 좌우하겠죠. 예, 그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예, 클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데 관여되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법만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단정지을 수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의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선생님 만나 뵙기 전에 제 희망 수명이 88세였습니다. 네, 진짜 나는 88세까지만 살면 나는 장수한 것이다. 근데 선생님을 딱 뵙고 내가 아니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왜 88년밖에 못 살아? 108년은 살아야지. 좀 그 아까 150세 얘기해 드렸잖아요. 150세. 아직은 150까지 욕심 못 내고 선생님 딱 보니까 내가 108세까지는 살겠다 이런 용기가 딱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생님은 그렇게 꼿꼿하셔가지고 저희에게 꿈과 희망과 삶에 대한 용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고 아까 여기 오고 좀 가운데라고 그랬죠. 아 여기에요? 그러니까 속이 좋지 않고 설사가 잦을 때는 여기를 좀 요거를 끼면은 겉보기 벗게 되고 눈의 효과가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인술이냐 산술이냐 제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항상 환자를 볼 때 계산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실제가 의료인의 목적이 뭐냐고 이제 저는 그걸 주장하거든요. 뭐 양의사니 뭐니 그러지 말고 그냥 의사.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걸로.